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리 여러분, 데일리커입니다. 자, 오늘 조립 시스템은 예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쿨러마스터의 하프 700 에보라는 대형 빅타입 케이스인데요. 기존의 하프 700 에보 조립 영상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얘가 어마무시하게 큰 케이스입니다. 카메라 앵글에도 안 당겨서 이만큼 뒤로 떨어져야 돼요. 전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퍼포먼스 표시창 되어 있고, 시스템 쿨러는 전부 녹투아로 바꿔달라 하셔가지고요. 사실 녹투아는 똥색이잖아요. 똥투아를 검투아로 바꿨습니다. 테두리를 검정 패드로 붙였고, 그래서 그냥 봐서는 녹투아인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검투아로 변신하면서 전면도 바꿨어요. 200mm 펜 2개, 후면 120mm 둘, Z73 순행도 123, 하단도 123, 그리고 기존에 있는 RGB 시스템 펜 후면 둘, 가운데 하나 있는 3개는 측면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이러한 구성이 하프 700 에보 케이스의 검투아 시스템 장착된 모습입니다. 그래픽카드는 RTX 4090이고요. 파워는 1600W던데 뭐였지? 시소닉 1600이구나. 그리고 또 CPU i9 13900K고요. 메인보드 뭐가 막 화려하죠. 방열판 쪽에. 그리고 M.2 방열판에도 또 표시 LED 창이 나오네요. 여기에 보면 볼테이지부터 해가지고 다 나오네요. 보드는 에이서스 로그 막시모스 익스트림 버전입니다. 익스트림 버전은 왜 이렇게 다들 비싼지 모르겠어요. 시가 150만원대 정도 하는 메인보드더라고요. 또 뭐 만만치가 않네. 자, 이 해당 시스템을 구성을 하면서 이제 고객분께서 메모리를 2개를 가지고 오셨어요. 티포스 제품이고요. DDR5 7200짜리 16기가 2개 한 셋, 7600짜리 16기가 2개 한 셋, 두 세트를 가져오셨는데, 일단은 7600을 장착을 해보고 XMP가 안 먹으면 7200으로 다시 바꿔서 장착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서린 쪽에서 유통하는 제품이고요. 고객분이 서린 쪽에 문의를 했나봐요. 7600MHz XMP가 작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쭤봤나 본데, 서린에서 테스트를 아직 확실히 못했나봐요. 고객분한테 안내를 하기를 7600짜리 장착을 해서 XMP가 안 되면 환불을 해주겠다 그랬대요. 대단하죠. 이 서린은 서비스가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스티커 보면은 컴퓨전에서 구입하신 것 같은데, 어찌됐든 7600 장착해서 XMP 안 되면 서린에서 환불해 주겠다. 7200은 된다 해서 가져오셨고, 제가 7600을 장착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메인보드가 바이오스 값이 0406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 하기 전에 먹어봤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전전 버전, 최신 전전 버전으로 0502 버전으로 했는데 XMP 작동 되더라고요. 그러나 윈도우 부팅 하면서 블루 스크린 떠버렸어요. 그래서 안 되고, 또 0703 가장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XMP 작동됐고, 또 윈도우 부팅 하는데 블루 스크린. 결국은 7600 XMP는 안 된다. 수동으로 해서 조금 낮춰주거나 할진 몰라도 일반적인 XMP로는 7600은 안 됩니다. CL36 델타 RGB 모델이고요. CL36에서 CL34 델타 RGB 16기가 2개 7200짜리로 교체해서 XMP를 켜보려고 합니다. 그걸 한번 해볼 거예요. 참고로 익스트림 요정도급 메인보드에 혹시나 7600MHz 메모리를 장착하실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현재 XMP 활성화를 시키면 작동은 됩니다. 바이오스에서 정상적으로 인식은 되고, 그러나 이제 윈도우 부팅하는 과정에서 블루 스크린 뜨고 오류가 난다. 참고해주시고요. 이제 7200으로 바꿔볼게요. 혹시나 반품을 할지 몰라서 제가 일부러 이 유통사 스티커도 안 뗐어요. 확실히 케이스가 그래도 커서
작업할 때는 뭐 널널하고 넉직넉직하니 좋네요. 근데 케이스가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케이스 가격대도 그냥 요 해당 케이스 가격이 한 66만원대 정도 합니다. 이제 금액만큼이나 무게도 엄청 무거워요. 자, 이제 7200짜리 장착을 했고요. 한번 켜볼까요? 자,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켜면 GDR5 7200. 7200은 잘 작동이 될까? 궁금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약간 하이엔드급 조립하실 분들 가끔 문의 주시는데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7600 될까? 안 될까? 자, 일단 바이오스 상에서는 잘 먹었어요. 32기가 DDR5 7200MHz 잘 먹었고, 윈도우 부팅도 잘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600에서는 여기서 딱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블루 스크린이 짱 하고 떴어요. 지금 로딩은 잘 되고 있네. 올라오네요. 일단 바탕화면 성공. 7200은 잘 먹나 봅니다. 물론 제가 또 테스트도 해봐야죠. 돌려보고 혹시나 오류가 나거나 재부팅 되거나 다운되거나 뭐 이런 증상이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7600은 안 됐지만 7200은 잘 작동될 것으로 보여요. 시네벤치 돌려보고 있는데요. 별다른 문제 없이 10분 잘 작동되고 있고요. 이게 확실히 오전에 돌리는 거하고 오후에 돌리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용할 공간에 따라서 뭐 실내 온도가 좀 따뜻한지 좀 차가운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어제 제가 심야에 밤에 작업하면서 돌렸을 때는 와트 수도 330W 이상 먹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297W 정도 들어가고 온도도 91도밖에 안 되네요. 이 시스템은 SSD는 2개를 붙였는데, 그리고 하드디스크를 또 4개를 장착을 하실 건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 하드베이 안에 SATA하고 여기 SATA하고 전원부하고 전부 4개 장착 가능하도록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의 전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사설 펜, 녹투하나 다른 펜을 장착 교체하실 때는 선이 짧아요. 여기 허브 컨트롤러 여기에 물려야 되는데 짧기 때문에 연장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장 케이블을 준비를 해서 이으셔야 될 거예요. 특히 녹투하는 짧아요. 여기서 쭉 빼면 여기서 끝, 여기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연장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소닉 1600짜리 파워고요. TX 1600 티타늄 등급의 파워. 좀 길어요. 길어서 한 여기까지. 근데 케이스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해도 이 정도의 공간은 남네요. 예전 영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하드베이는 이런 식으로 버튼으로 눌러서 옆으로 슬라이드로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패널 닫는 것도 이렇게 레버로 딱 누르면 돼요. 편하죠. 그리고 파워도 손나사로 2개만 조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전면 패널 같은 경우에도 이 RGB 색감이라든지 이렇게 불 들어오는 스타일이 또 좀 고급스러워요. 쿨러마스터의 마스터 플러스라는 어플로 이용해서 변경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바뀌었나 모르겠네. 바뀌었죠. 이렇게 이렇게 아니면 로고로. 시계도 있었는데 어디 갔지? 시계. 파인더스 에디션 RTX 4090 그래픽카드고요. 그래픽카드 보면 볼수록 참 깔끔한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해당 그래픽카드가 RTX 4090 파운더스 에디션 그래픽카드고요. 펜은 요 앞에도 있고요. 요 뒤에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대각선으로 펜이 있습니다. 사실 이 녹투아만의 황토색 커버를 씌울까 하다가 그래 블랙 케이스에 블랙이 낫지 해서 이 커버를 블랙으로 바꾼 거예요. 온도도 생각보다 괜찮고 전체적인 구성 알차게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자꾸 이 백플레이트 요 알림 표시창에 자꾸 눈이 가는지 모르겠네요. 마음에 드는데 요거만 이렇게 떼가지고 내 컴퓨터에 둘 수 없나?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립대행으로 조립 작업을 한 거고요. 좀 무겁긴 할 텐데 조심히 잘 가져가셔서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